설탕이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먹어봐. 설탕 제로 상품 먹어봐.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에서 다 추출을 해요. 그만큼 싸구려 화학 섬유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를 맞추려면.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무첨가된 거, 무설탕된 거가 몸에 더 안 좋다. 그러면은 이 감미료들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당장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관련 논문들이 드디어 의학 저널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거가 임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요, 신약 개발을 할 때 동물 테스트를 안 하고 넘어가게끔 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핑계는 동물을 학대하니까, 동물 단체들의 거센 그 비난과, 그것도 맞죠. 실은 동물을 상대로 계속 실험해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건너뛰면요, 바로 임상을 하겠다는 거고, 아니면은 그 과정이 아주 간단해져요.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게. 이게 절대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건데, 이 인공감미료가 나온 지 10년이 넘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특별히 나쁜 것도 없으니까 유해한 거 없다라는 그런, 당연히 그걸 개발하고 식품 가공 업체에서 의뢰하고 수주 준, 제작비 주고 연구비 지원해준, 거기에 맞는 입맛에 맞는 것들만 나왔는데, 순수하게 정말 학문만 하고, 우리 인간이 다 돈만 쫓고 그러면 어떻게 이만큼 발전했겠어요. 발전할 수가 없죠. 진실을 알리고 계속 싸우고 투쟁해온 그 양심 있는 의사와 과학자들과 영양학자들과 그러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런 논문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의학 전문 논문 어디 매도록 것 검색해보세요.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 영어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별로 없을 뿐이지.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다 먹고 있는데. 근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차라리 그래서 설탕 든 거 드시라고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그 정도로 설탕의 300배, 600배의 강력한 맛을 내는데, 아스팜탄 지금 다 그 다이어트 제로 콜라에 써 있어요. 스크랄로스부터 해서 모든 그런 것들. 이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강력한 화학 물질들이 간하고 콩팥에서 작용을 어떻게 할지, 그 개념 자체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300배, 600배 내?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할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설탕조차도 우리가,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갖고 온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의 에너지를 가장 갖고 오는 기본인데, 포도당 자체가 설탕에 추출해가지고 사탕수수에 추출한 이 과당은 우리가 접한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300~400년 만에. 근데 수백만 년 먹어온 어떻게 과일의 과당이 이런 역할이랑 똑같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겠어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랑 그 단일 추출물이 들어왔을 때랑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기전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제는 복잡하게 공부 안 하셔도 상식선에서만 내 몸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당연한 거.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이거는 다만 과학적 근거 중심, 그게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바고 의학이 지향하는 바예요. 근데 지금도 모든 거, 암조차도 기전을 모르는데요,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그 유명한 암센터들 음식하고 암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970년대 수십조 돈을 50년간 쏟아 부었는데도 정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먹는 거네. 기조를 바꿔서 20~30년 전부터 통합의학, 방사선 치료, 수술, 항암요법에 음식을 같이 넣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기본 암 환자들한테 넣지, 그 암 환자들한테 과일 먹으면 안 돼요, 당 수치 올라요, 혈당 스파이크 나요, 채소과일 섞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익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보들에 왜 휘둘려 가지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암 환자면 차라리 이해라도 해요. 암 환자면. 근데 암 환자들 집 먹어요 지금. 저는 책에는 섬유질이 파괴되니까 가급적 그냥 과일 주스로, 채소 과일 주스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저도 녹즙을 많이 먹어왔고, 그런데 안 아픈 경우에 굳이 즙을 짜서 그 비싼 녹즙 기계 사고 또 그거 분해했다가 청소하고 귀찮아서 얼마 못해요 일반인들. 암 환자들은 살아야지라는 이걸로 해서. 그래서 저는 즙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잘 하시는
자연치유원 같은 데 있어요. 찾아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런 데 가셔서 2주군 4주군 거기 가서 하세요. 그거는 왜냐면 진짜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개인이 만들어서 효과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일정 양부터 해서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도움을 받아라. 집을 전문으로 해서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건강이 우선이다 항상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간 일정으로 이렇게 쭉 하기로 했지만 제가 뭔가 회복이 안 되고 무리가 오고 되면 일단 스탑해야죠.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게 가공식품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먹어봐. 설탕제로 상품 먹어봐. 덱스트린 몸에 안 좋으니까 말토덱스트린 먹어봐. 올리고당 덱스트린 먹어봐. 다 똑같아요. 덱스트린은 다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에서 다 추출을 해요. 그만큼 싸구려 화학 섬유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를 맞추려면. 메탄올에서 추출해 온다고요. 심지어 팜유는 공업용으로도 쓴다고요. 라면을 거기다 튀겨요. 근데 그거 먹으라고요? 먹어도 몸에 좋다고요? 맛은 있죠.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몸에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평생 뭐 라면만 먹은 사연을 막 이렇게 또 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트레스 없이 살아요. 욕심 없이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오순도순. 우리 몸이 가진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마음이다. 스트레스 없는 평정심, 화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이 먹거리.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되니까 채소 과일식부터 들어오면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 다혈질이신 분들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가족이 얘기해요. 저 양반 고기 많이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온순해졌다고. 그것만큼 맞는 말이 뭐 있어요. 그게 근데 의학적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거는 비과학적이야?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과일로 반드시 설탕을 대체해 보셔라. 그러면 아이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가공식품의 인공조미료 맛이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탕 대체를 인공감미료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과일을 이용해서 단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여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막 열변을 많이 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정주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풀, 악풀, 그러니까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거 예전에 뭐 연예인들 뭐 자살하고 이럴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유튜브도 하고 SNS를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평소 때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왔던 저조차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순간에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이든 글을 쓰든 말을 쓰든 그거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면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화가 많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삶이 평소에 녹아들었을 때만이 말이든 글이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본인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들 매출에 하락을 줄까봐 위협이 돼서 의도적으로 하신 분들, 그런 일 하신 분들도 한 번쯤 이 영상 보시고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돈을 위해서 아니면 내 생계수단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댓글도 그러한 남을 해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체감했어요. 그래서 꼭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어떠한 정보를 주어져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굳이 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다 꼭 내가 이 말을 써야겠다 한 건 이미 내 삶이 부정적이고 화가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거는 건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표출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실지 몰라도 부정적인 게 계속 쌓일 때 결국에는 암세포가 돼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 중 하나가 남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때 나도 똑같이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은 어디 다른 영상 다 보셔도 뭐 또 채소과일식을 공격하는 영상을 혹시 보시더라도 너희는 뭔가 목적이 있구나 하시면 되지 막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굳이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열을 올리는 건 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편하게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여기 부분들만 보신 분들은 정말로
어디서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는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상들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소통을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꼭 채소과식 카페에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댓글은 일일이 댓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최고의 치유는 예방인데 절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으로는, 약물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오던 채소과일식부터 해보셔서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